손 머리 위로 한쪽 벽으로 천천히 움직여. 양손을 벽에 대고 움직이지 마. 영화에서 대규모 마약 조직범을 검거하던 현장의 모습이 한국인들을 상대로 미국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대규모 미국 투자를 약속하고 공장을 오픈하기 위해 한국에서 지원하러 미국에 입국한 한국의 전문 기술자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들의 일생에 이렇게 쇠사슬로 손발이 묶여서 낯선 땅에서 체포되는 장면을 상상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도 오랜 동맹국의 나라에서 말이에요. 그 모습을 지켜보는 가족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전쟁도 아니고 범죄자도 아닌데 왜 수백 명의 한국인들이 비참한 모습으로 체포되어야 했는지 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함께 들어주세요. 저는 지난 2025년 9월 4일 새벽 조지아주 브라이언 카운티에서 벌어진 일을 직접 목격한 이민세관 단속국 직원 마이클입니다. 그날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해요. 한국인 300여 명을 포함해 총 475명이 체포된 그 현장에서 저는 제 직업에 대해 처음으로 심각한 의문을 품게 됐죠. 새벽 5시부터 출동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평소와는 분위기가 달랐어요. 이민세관 단속국뿐만 아니라 국토안보수사국, 마약단속국, 연방수사국, 주류담배 화기폭발물 단속국까지 동원됐거든요. 수백 대의 법집행 차량과 헬리콥터, 심지어 장갑차까지 준비됐습니다. 마치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규모였죠. 상관이 브리핑을 시작했을 때 저는 단순한 불법 체류자 단속인 줄 알았습니다. 현대차그룹과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 불법 체류자들이 다수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이번 작전은 단일 현장 최대 규모가 될 것이다. 현장에 도착했을 때 제가 본 광경은 충격적이었어요. 거대한 공장 건설 현장 곳곳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갑작스런 단속에 놀라 도망치려 했습니다. 일부는 연못에 뛰어들기까지 했죠. 제가 체포한 한국인 청년은 20살 정도로 보였는데 눈물을 흘리며 한국어로 뭔가를 계속 말했어요. 통역관을 통해 들어보니 가족에게 연락 좀 해달라는 말이었습니다. 쇠사슬로 발목과 손목을 묶고 버스에 태우는 과정에서 저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이 사람들이 정말 위험한 범죄자들인가 싶었거든요. 대부분 작업복을 입고 있었고 일하다가 갑자기 체포된 상황이었죠. 한국인들은 특히 저항하지 않고 순순히 따라왔습니다. 작전이 진행되면서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니 원래 목표는 나틴게 불법 체류자 4명이었다고 하더군요. 안드레이나 푸엔테스토바르, 케빈 사발레타 라미레스, 데이비드 사발레타 라미레스, 홀리오 곤잘레스 알바라도라는 사람들 말이에요. 그런데 수색 과정에서 체류 자격을 증명하지 못한 한국인들이 대거 체포된 거였습니다. 오후가 되어서야 전체 상황이 파악됐어요. 체포된 475명 중 한국인이 300명이 넘었다는 사실이 알려졌죠. 대부분 ESTA나 B1 비자로 입국해서 공장 건설 작업에 참여하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현대차 본사 직원들과 LG에너지 솔루션 직원들, 그리고 수많은 협력업체 직원들이었어요. 제가 가장 마음이 아팠던 건 체포 과정에서 만난 한 한국인 아버지였습니다. 그는 한국에 있는 아내와 아이들 사진을 보여주며 자신이 미국에서 열심히 일해서 가족을 부양하고 있다고 말했어요. 저는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일하러 온 거예요. 라고 영어로 힘겹게 말하는 그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해요. 폭스턴에 있는 IC 구금시설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이들이 정말 미국 사회에 위험한 존재일까? 오히려 이들이 건설하고 있는 공장이 조지아주에 8,500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낸다고 들었는데 말이에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뉴스에서는 IC 역사상 단일 현장 최대 규모 단속이라고 보도하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뭔가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어요. 단순한 법 집행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많은 것들이 어긋나 있었죠. 다음 날 아침 출근하자마자 상관인 스티븐 슈랭크 특별수사관이 저를 불렀습니다. 어제 작전에 대한 브리핑이 있다고 하더군요. 회의실에 들어서니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어제 작전은 대성공이었다. 슈랭크 수사관이 말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475명의 불법 체류자를 체포했고 이는 미국 이민세관 단속국 산하 HSI가 주도한 단일 현장에서 실시된 최대 규모 단속이다. 언론에서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어. 저는 손을 들고 질문했어요.
그런데 체포된 사람들 대부분이 한국인이었는데 이들이 정말 위험한 인물들인가요? 대부분 그냥 일하러 온 사람들 같았는데 슈랭크 수사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마이클, 법은 법이야. 이들은 비자 조건을 위반하고 불법으로 일하고 있었어. 단기 체류, 비자나 관광, 비자 소지자는 미국에서 일할 수 없다는 걸 모르나? 그렇긴 하지만 저는 말을 이어가려 했지만 다른 동료가 끼어들었어요. 마이클, 이번 작전은 위에서 직접 지시가 내려온 거야. 트럼프 대통령도 알고 있는 일이고 불법 이민 단속 강화는 행정부의 핵심 공약이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이게 단순한 법 집행이 아니라 정치적 쇼의 일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슈랭크 수사관은 계속해서 말했어요. 이번 작전의 목적은 분명하다. 조지아 주민과 미국 국민들의 일자리를 보호하고 법을 준수하는 기업의 공정한 경쟁의 장을 보장하는 것이야. 우리 경제의 완결성을 지키고 노동자들이 착취당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우리의 확고한 책무를 보여주는 거지.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정말 그럴까? 어제 본 한국인들이 누군가를 착취하고 있었을까? 오히려 그들 자신이 쇠사슬에 묶여 구금시설로 끌려가는 모습이 더 착취당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말이죠. 회의가 끝나고 동료 잭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마이클,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 우리는 그냥 명령에 따르는 거야. 위에서 결정하는 건 우리 몫이 아니거든. 잭, 그래도 이상하지 않아? 한국은 우리 동맹국이잖아. 그리고 이들이 짓고 있는 공장은 조지아주에 수천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낸다고 하는데 잭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런 건 정치인들이 알아서 해결할 문제지. 우리는 그냥 법을 집행하는 거야. 점심시간에 혼자 카페테리아에 앉아있을 때 어제 체포했던 한국인 청년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어요. 그는 왜 그렇게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을까? 단순히 법을 어겨서일까? 아니면 자신이 꿈꿔왔던 무언가가 한순간에 무너져서일까? 오후에 상부에서 또 다른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언론 인터뷰 요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 이번 작전의 성과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라. 특히 미국인 일자리 보호 측면을 강조할 것. 저는 의구심이 더욱 커졌어요. 정말 미국인 일자리를 보호하는 게 목적이었을까? 아니면 정치적 성과를 과시하려는 것일까? 어제 현장에서 본 한국인들은 대부분 고도의 기술을 가진 전문가들 같았는데 이들을 내보내면 오히려 공장 건설이 지연되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퇴근 무렵 뉴스에서 한국 정부의 반응이 나왔습니다. 국민의 정당한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며 미국 측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법 집행 과정에서 한국 투자 기업의 경제 활동과 국민 권익이 불공정하게 침해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고 했어요. 그 뉴스를 보면서 저는 처음으로 제가 국제적인 외교 문제의 한복판에 서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단순한 불법 체류자, 단속이 아니라 한미 관계에 금이 가게 할 수도 있는 중대한 사건의 일부였던 거죠. 집에 돌아가는 길에 저는 자문했어요. 과연 저는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걸까? 얼마 전 대통령들끼리 정상회담도 하고 합의도 했는데 동맹국에게 이래도 되는 것일까? 인간적인 면에서 이러면 안 될 것만 같은 생각이 가꾸만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사흘이 지나고 저는 폭스턴 구금시설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체포된 한국인들의 후속 조치를 위한 업무였어요. 그곳에서 제가 본 광경은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구금시설 안은 아수라장이었어요. 좁은 공간에 수백 명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고 벌레가 들끓는다는 소문이 사실인 것 같았습니다. 한국인들은 대부분 한쪽 구석에 모여 앉아 있었죠. 처음 보는 낯선 환경에서 서로를 의지하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통역관을 통해 그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니 더욱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한 중년 남성은 현대 엔지니어링에서 파견된 엔지니어였어요. 저는 15년째 해외 프로젝트를 담당해왔습니다. 이런 일은 처음이에요. 회사에서 모든 서류를 준비해줬고 법적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또 다른 젊은 직원은 L 소속이었습니다. 저희는 배터리 기술 이전을 위해 왔어요. 한국에서만 할 수 있는 전문 기술이라고 해서 급하게 파견된 거였는데 갑자기 범죄자 취급을 받으니 억울해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한 협력업체 직원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는 용접 전문가로 한국에서 20년 넘게 일해온 베테랑이었어요. 미국 현지에서는 우리 같은 특수 용접 기술자를 구하기 어렵다고 해서 왔는데
이제 와서 불법이라니. 집에 아픈 어머니와 대학생 딸이 있는데 어떻게 하죠? 그들이 받고 있는 식사도 형편없었어요. 치킨 너겟과 빵 몇 조각이 전부였죠. 며칠째 제대로 된 식사를 못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한 사람은 한국 음식이 그리워서 미치겠다며 쓴웃음을 지었어요. 저는 구금시설을 나오면서 한국 총영사관 직원들을 만났습니다. 워싱턴 총영사를 비롯한 현장 대책반이 급히 파견되어 있었어요. 총영사관 직원 한 분이 제게 말했습니다. 이분들 대부분이 정말 선량한 기술자들이에요. 한국에서 가족을 두고 미국에 와서 열심히 일하던 사람들이죠. 물론 비자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이렇게 대량으로 구금하는 건 과도하다고 생각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하루 있었던 일을 털어놨습니다. 아내는 제 이야기를 듣더니 이렇게 말하더군요. 여보, 기억나? 작년에 우리 차고 지붕이 무너졌을 때 도와준 이웃이 한국인이었잖아. 김상호 씨 말이야. 그분이 주말 내내 나와서 진심으로 도와주셨잖아. 정말 친절하고 성실한 분이었어. 맞아요. 이웃에게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나 달려와주는 그런 분이었죠. 그런데 이번에 체포된 사람들도 김상호 씨 같은 평범한 사람들일 텐데 왜 우리는 그들을 범죄자 취급하고 있는 걸까요? 다음 날 출근해서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하지만 대부분 법은 법이야라는 반응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베테랑 요원인 톰이 제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어요. 마이클, 나도 30년째 이 일을 하고 있지만 이번 거는 좀 이상해. 보통은 위험한 범죄자들이나 마약 관련자들을 주로 단속하는데 이번엔 그냥 일하러 온 사람들이 대부분이야. 게다가 한국은 우리 동맹국이잖아. 톰의 말을 들으니 제 의구심이 더욱 커졌어요. 정말 이게 맞는 일일까? 미국의 국익에도 도움이 되는 일일까? 오후에 또 다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체포된 한국인들 중 일부가 건강 문제를 호소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스트레스와 열악한 환경 때문에 혈압이 오르거나 소화불량을 겪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때 저는 처음으로 생각했어요. 만약 제가 한국에 출장을 갔다가 이런 일을 당한다면 제 가족들은 어떤 기분일까? 미국인이라고 해서 다른 나라에서 특별 대우를 받을 이유는 없잖아요. 퇴근길에 라디오에서 나온 뉴스가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번 단속을 신고한 사람이 나타났다는 거였어요. 조지아주의 극우 성향 정치인 토리 브레넘이라는 여성이 자신이 IC에 신고했다고 자랑스럽게 올렸다고 하더군요. 브레넘은 한국 기업들이 세제 혜택을 받으면서도 조지아 주민을 고용하지 않았다며 미국인 일자리를 빼앗는다고 주장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불법 이민자들을 고용해서 저임금으로 부려먹는다고 비난했다고 하더군요. 그 뉴스를 들으면서 저는 복잡한 기분이 들었어요. 정치적 이익을 위해 신고를 했다는 게 명백해 보였거든요. 진짜 정의감이나 공익을 위한 게 아니라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다지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한 것 같았어요. 사람 마음이 다 비슷한지 이번 조치가 상식에 어긋난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많은지 그녀의 SNS에는 그녀를 비난하는 댓글이 넘쳐났어요. 일주일이 지나자 사건의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출근하면서 각종 언론 보도를 확인하는 게 일과가 됐어요. 그리고 제가 그 한복판에 있었다는 사실이 점점 더 무겁게 느껴졌죠. 워싱턴 포스트가 첫 번째로 대서특필했습니다. 한국 동맹국 투자자들에 대한 무차별 단속이라는 제목으로 일면 톱 기사를 냈더군요. 기사를 읽어보니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트럼프 행정부가 3,500억 달러 규모의 한국 기업 투자를 유치해놓고 정작 그 투자를 실행하는 한국 기술자들을 대량 구금하는 모순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더욱 날카로웠어요. 미국 우선주의의 모순이라는 사설에서 미국이 필요로 하는 외국인 투자와 기술을 받아들이면서도 동시에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인력들을 배척하는 자가당착적 정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CNN의 현장 르포였어요. 체포 당시 환기구에 숨어있던 근로자들의 증언이 나왔거든요. 연방 요원들이 전쟁터 작전처럼 급습해서 모든 걸 순식간에 통제했다는 내용이었죠. 그날 오후 상관이 저를 불렀습니다. 마이클, 언론에서 우리 작전을 비판하고 있어. 하지만 우리는 법에 따라 행동했으니 당당해야 해. 하지만 저는 당당할 수가 없었어요. 특히 한국 언론들의 보도를 보고 나서는 더욱 그랬습니다.
한국일보에서는 쇠사슬로 묶인 한국인들이라는 제목으로 사진을 크게 실었는데 그 모습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현지 조지아 언론들도 분열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일부는 불법은 불법이라며 단속을 지지했지만 다른 일부는 우리 지역 경제에 기여하는 기업을 이렇게 대해도 되나라고 의문을 제기했죠. 엘라벨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렸습니다. 한 주민은 현대차 공장이 우리 지역사회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단속을 비판했어요. 반면 다른 주민은 일자리를 준다고 하고선 우리를 속였다며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저는 그 와중에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실제로는 현대차 공장이 8,500개의 일자리를 약속했고 한국에서 5,000명을 데려온다는 얘기는 잘못된 정보였다는 거였죠. 하지만 이미 그런 오해가 퍼져 있었고 토리 브레넘 같은 정치인들이 그걸 악용하고 있었어요. 가장 마음이 아팠던 건 현지 한인 사회의 반응이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보도한 풀러 지역 한인들의 인터뷰를 보니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한인 교회 김호성 목사는 우리는 이곳에서 열심히 일하며 환영받는다고 생각했지만 이번 단속으로 이미지가 산산이 조각났다고 말했더군요. 카카오톡 채팅방에는 1,400여 명이 가입해서 불안을 나누고 있다고 했어요. 한 한인 엔지니어는 미국은 한국인의 노동력을 필요로 하면서도 합법적 취업 비자는 몇 달씩 걸린다며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또 다른 교민은 나는 합법적으로 체류 중이지만 이번 사태로 다시 미국에 돌아오지 못할까 두렵다고 토로했어요. 퇴근길에 라디오에서 나온 소식은 더욱 신박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다는 거였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대처에 미비한 부분이 있는지 챙겨보라고 지시했다고 하더군요.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현대차그룹, L 포함한 대미 투자 기업들과 긴급 간담회를 열었다고 했어요. 통상교섭본부장은 우리 기업, 국민이 부당하게 권익을 침해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하더군요. 가장 놀라운 건 미국 정치권의 반응이었어요. 의회 아시아태평양계 코커스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공동성명을 냈는데 한국계 앤디, 김상원 의원과 메릴린 스트링랜드 하원 의원을 포함해 20명이 서명했다고 해요. 반면 공화당은 완전히 다른 반응을 보였죠. 현대차 공장을 지역구에 둔 버디 카터 하원 의원은 트위터에 트럼프 행정부와 우리 용감한 법 집행관들이 미국 노동자를 우선하고 우리 지역사회를 불법 이민이라는 재앙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한 대담한 행동에 박수를 친다고 올렸어요. 그날 밤 집에서 아내와 저녁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보, 이번 일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어. 그냥 단순한 단속인 줄 알았는데. 아내가 대답했어요. 당신이 한 일이 맞다고 생각해. 한국은 우리 동맹국이잖아.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정말 나쁜 사람들이었나? 저는 답할 수가 없었어. 며칠 전 구금시설에서 본 한국인들의 모습이 떠올랐거든요. 그들은 정말 선량한 기술자들이었어요.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평범한 사람들이었죠. 그때 제 휴대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이웃 김상호 씨였어요. 마이클, 뉴스 봤어요. 많이 힘들겠지만 당신은 좋은 사람이라는 걸 알아요. 언젠가는 모든 게 잘 풀릴 거예요. 그 메시지를 보면서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제가 그의 동포들을 체포하는 일에 참여했는데도 그는 저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일은 단순한 법 집행을 넘어서 인간과 인간 사이의 신뢰, 그리고 국가와 국가 사이의 신뢰를 흔들어버린 사건이라는 걸 말이에요. 다음 날 저는 출근길에 라디오를 통해 들은 뉴스에 깜짝 놀랐어요. 현대차 그룹이 조지아 배터리 공장 건설을 무기한 연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6조 원이 투입될 예정이었던 이 프로젝트는 이번 이민 단속 사태로 인해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더 충격적인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동료, 잭이 뉴스 기사를 프린트해서 보여줬어요. 마이클, 이거 봐. LG 에너지 솔루션도 미국 출장 일정을 전면 취소했대. 그리고 이미 파견 중인 인력에게는 즉시 귀국 의지를 내렸다고 해. 기사를 읽어보니 정말 심각했어요. LG는 아니라 현대 엔지니어링도 모든 미국 관련 업무를 중단했다고 했습니다. 한 재계 관계자의 말이 특히 인상적이었어요. 보조금 축소에 이어 공사 지연과 추가 비용 부담이 겹치면 대규모 투자 자체를 원점에서 다시 따져봐야 할 상황입니다. 마이클, 이 상황이
얼마나 신박한지 알겠어? 우리가 체포한 그 한국인들 때문에 조지아주 경제가 타격을 받고 있어. 이어진 뉴스 기사에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SK온 등 현지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 중인 기업들이 모두 출장 계획을 재검토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특히 삼성전자는 텍사스 반도체 공장 건설에 차질이 생길까봐 비상이 걸렸다고 했습니다.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였어요. 한 업계 관계자는 이번 사태로 미국 진출에 대한 리스크가 너무 커졌다고 말했다더군요. 가장 놀라운 건 업계에서 나온 이런 말이었어요. 차라리 관세를 내는 게 낫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저는 잘 알고 있었어요.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공장을 짓는 이유 중 하나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폭탄을 피하기 위해서였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투자해서 공장을 지어도 이런 위험이 있다면 차라리 관세를 내고 한국에서 만든 제품을 수출하는 게 낫다는 판단이었죠. 저는 그제야 제가 얼마나 큰 일에 관여했는지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몇백 명을 체포한 게 아니라 수조 원 규모의 투자와 수만 개의 일자리가 걸린 문제였던 거예요. 퇴근 무렵 더욱 심각한 뉴스가 나왔습니다. 한국 정부가 미국 측에 공식적으로 항의했다는 거였어요. 한국의 외교부 장관이 직접 나서서 미국 구금시설에서 풀려날 한국 근로자들이 향후 미국 출입과 관련해 추가적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미국 측과 협상하고 있다고 했어요. 다음 날 출근해서 들은 소식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현지 건설 노조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불법 이주한 한국인들이 우리 일자리를 빼앗는다고 불만을 표시했던 노조원들이 이제는 공장 건설이 중단되면 우리도 일자리를 잃는다며 걱정하고 있다고 했어요. 정말 아이러니한 상황이었죠. 한국인들을 내보내려고 했는데 정작 그들이 떠나니 미국인들도 일자리를 잃게 생긴 거였어요. 오후에 상관이 전체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최근 언론에서 우리 작전을 비판하고 있지만 우리는 법에 따라 행동했다. 다만 예상보다 파장이 크니 앞으로는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요? 그럼 처음부터 왜 이렇게 무리하게 했을까요? 처음에 대통령은 여전히 강경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우리는 불법 체류 단속일 뿐이라고 했다. 법을 어긴 사람들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다. 하지만 기자들의 질문이 이어지자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대통령님, 한국은 미국의 핵심 동맹국이고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약속했는데 이번 단속이 한미 관계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잠시 망설이더니 답했습니다. 한국은 좋은 나라다. 우리의 훌륭한 동맹국이지. 하지만 법은 지켜져야 한다. 그런데 며칠 후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백악관 경제팀에서 긴급 보고서가 올라갔다는 소문이 돌았거든요. 한국 기업들의 투자 중단이 미국 경제에 미칠 파장을 분석한 내용이었다고 해요. 일주일 후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기자회견장에 나섰습니다.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톤이었어요. 우리는 한국의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한다. 특히 반도체와 배터리 분야에서 말이다. 하지만 조건이 있다. 미국 노동자들을 훈련시키고 기술을 이전해야 한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처음엔 불법 체류 단속일 뿐이라고 했던 분이 이제는 한국 전문 인력의 필요성을 인정한다고 하니까요. 대통령의 발언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우리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이들이 미국에 올 수 있도록 비자 제도를 개선할 것이다. 하지만 미국인 일자리가 우선이라는 점은 분명히 해둔다. 상관인 슈랭크 수사관이 회의를 소집했어요. 위에서 지시가 내려왔다. 앞으로 한국 기업 관련 단속은 보다 신중하게 접근하라고 한다. 특히 기술 인력에 대해서는 별도의 검토 과정을 거치라고 했어. 동료, 잭이 속삭였습니다. 마이클,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네. 위에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 맞는 말이었어요. 백악관이 여론의 압박을 받고 있다는 게 명백했거든요. 특히 조지아주 경제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공화당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조지아주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가 직접 나서서 백악관에 건의했다는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조지아주 경제를 위해서라도 한국 기업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하더군요. 캠프 주지사는 공화당 소속이에요.
같은 당 대통령에게 이런 건의를 한다는 건 상당한 부담이었을 텐데 말이죠. 그만큼 조지아주가 받는 경제적 타격이 심각하다는 뜻이었어요. 결국 트럼프 대통령도 한 발 더 물러섰습니다. 우리는 한국과의 경제 협력을 중시한다. 하지만 모든 것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발언을 수정했어요. 저는 이런 일련의 변화를 지켜보면서 씁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결국 정치와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 입장이 바뀌는 거였어요. 그럼 처음에 우리가 체포한 그 한국인들은 뭐였을까요? 정치적 쇼의 희생양이었던 건 아닐까요? 다행히 한국인들은 체포된 지 일주일 만에 구금시설에서 석방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 중에는 제가 직접 체포했던 20살 청년도 있었어요. 한국 기업과 한국 정보의 발빠르고 적극적인 대응이 빠른 결과를 가져온 것 같았습니다. 청년은 저를 알아보더니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원망하는 기색 없이 그저 예의를 지키는 모습이었죠. 통역관을 통해 들은 그의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저는 미국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에는 더 정확한 절차를 밟고 오겠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체포한 건 범죄자가 아니라 꿈을 가진 젊은 기술자였다는 걸 말이죠. 사무실로 돌아와 보니 새로운 지침서가 배포되어 있었습니다. 외국인 투자기업 관련 단속시 고려사항이라는 제목이었어요. 내용을 보니 앞으로는 경제적 파급 효과를 사전에 검토하고 외교부와도 협의하라고 되어 있더군요. 동료 톰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한 달 전에 이런 지침이 있었다면 좋았을 텐데. 한 현대차 관계자의 인터뷰가 인상적이었어요. 법적 절차를 완벽하게 준수하는 건 당연합니다. 다만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기를 바랄 뿐이죠. LG에너지솔루션의 한 임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일로 우리도 많이 배웠습니다. 아무리 급해도 법적 절차는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걸 깨달았죠. 그런데 정작 미국 쪽에서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국토안보부에서 숙련 기술자 비자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거든요. 반도체, 배터리, AI 분야 전문가들에게는 별도의 패스트 트랙을 만들겠다는 거였어요. 저는 이런 변화들을 보면서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결국 우리 모두가 이번 사건을 통해 뭔가를 배우고 있는 거였어요. 하지만 그 대가가 너무 컸죠. 여론이 좋지 않자 트럼프 정부도 한국 기업 직원들의 비자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결과였죠. 바이든 정부 때부터 한국은 대규모 대미 투자를 하면서 비자에 관해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이야기했다고 하는데 무조건 필요하면 미국인을 고용하라고만 했다고 합니다. 이들이 필요한 건 당장 공장을 움직일 전문 직원이 필요한 것인데 준비되지 않는 미국인을 고용하라고만 윽박지르니 일이 해결될 수가 없었던 거지요. 사람들은 미국은 한국의 재력과 기술력만 탐냈을 뿐 어떠한 대가도 치르고 싶지 않았던 부끄러운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건이라고 입을 모아 말합니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타이틀은 충분히 사람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고 희망을 갖게 하지만 과거 강대국의 식민지 시절처럼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빼앗고 갈취하는 방법은 정말 상상하고 싶지 않습니다. 세계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게 평화와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이클의 말처럼 대한민국의 뛰어난 문화, 예술, 기술과 전통에는 한국인이라는 위대한 자산이 중심입니다.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대한민국의 위상. 앞으로 더욱 빛나기를 응원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